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오메 1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벌써 7번째 시간인데요. 뭔가 뭐 상상 속에 뭐 경계고 그리고 뭐 안드로메다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수행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의 생각으로는 뭐 안드로메다에 있는 그런 경계로만 생각했던 오메1을 가지고 제가 벌써 지금 뭐 이렇게 지금 7시간에 달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정말로 확철대오를 해가지고 야, 나날이 네 이야기 이거 틀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정말로 오메일이라는 거는 진짜 이런 거다, 성전 스님의 그 진의는 바로 진짜 이런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저희 어떤 잘못된 혹은 뭐 험결이 있다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오메 일여와 양자 역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2년 전에 그때는 물론 뭐 제 얼굴 내놓고 찍은 영상은 아니지만 9편으로 양자 역학과 불교의 중심 아젠다 사이에 맥락을 갖다가 한번 이야기를 쭉 했죠,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인 게 색즉시공과 양자 역학, 그리고 제일 마지막 9편이 빛과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9편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사실 양자역학 9편에서 이야기한 것은 그 청정법신의 자리가 이제 요달이 되면은 뭐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양자역학이라는 게 뭐 파인만의, 우리 천재 물리학자인 파인만 내 말에 따르면은 양자역학이라는 양자역학을 제대로 다 알고 있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다. 또 심지어는 양자역학 이론은 그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의 수만큼이나 된다. 그러니까 막 각양각색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중구난방이고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한 뭐 천체 물리학자나 이론 물리학자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보어라든지 뭐 등등, 물론 이제 보어는 양자역학 쪽으로 가가지고 그 아인슈타인과의 논쟁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양자역학, 그러니까 기존의 이론 물리학, 아인슈타인 이야기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그 아인슈타인을 갖다가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어떤 뭐 상징으로 하는 그런 어떤 이걸 뭐 고전이라 하기는 그렇죠, 그죠? 고전이라면 또 그냥 그리스 시대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뭐 현대의 어떤 주류 물리학이다, 이렇게 주류 이론 물리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메인스트림이다. 그래 보면 이제 양자역학은 약간 그 메인스트림이 아니고 아웃사이더적인 그런 어떤 입장이었는데, 이제 현대 사회 지금 접어들면서 양자역학이 더 이제 어 득세를 하면서 그런 어떤 물리학에 있어서, 이론 물리학에 있어서 이렇게 왕자 자리를 지금 누리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런 쪽에 그 양자역학 이론이 이렇게 적용이 접목이 되면서 그 양자역학의 이론의 실제성, 즉 현실적인 어떤 그 적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그걸 입증하고 있으니까요. 입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아무튼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고 하면, 그 아인슈타인으로 대표되는 그런 주류 이론 물리학은 뭘 가지고, 하나는 그 희대의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논리력, 사실은 이제 이 세상의 정점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은 그게 수학적 논리력이거든요. 수학적 논리력.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뭐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 적응성 별로 없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 대학 본고사 같으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당시 시험처가 들어가는 경기고등학교, 뭐 또 경북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부산 같은 부산고등학교, 또 뭐 경남고등학교, 대구 같은 경북고등학교, 이런 그 수준에서 정말로 전교 수석을 다투는 그런 어떤 애들이 한 번씩 서울대 시험에서 떨어진다고. 왜 떨어지느냐 하면 수학에서 날라가, 수학에서.
정말 그날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하면은, 그러니까 60분, 1시간 정도에 한 5문제 정도 주고, 그거 다 이제 주관식으로 다 풀어야 되니까. 그런데, 뭐 처음 딱 건드린 문제가, 뭐 잘 안 풀렸어, 꼬였어. 그러다 보면은 계속 꼬여가지고, 거의 뭐 한 문제도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는, 그 명문고등학교에 그 전체 수습권에서 다투고 있는 그런 애들도 그냥 떨어진다고,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왜 그렇게 수학을 가지고 우열을 나누느냐 그러면은, 사회의 정점에서 기득권으로서 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그 존재들은 뭐가 필요하다?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갖다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명석한 두뇌가 필요하거든. 그런 친구들을 이제 뭐 옛날 본고사 같으면은 그런 시험을 통해 가지고 뭐 서울대면 서울대, 연대면 연대, 고대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게 학벌이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는 여전히 어떤 그 영향하에 있지만, 그럴 때 왜 그러면 그렇게 수학을 갖다가 중요한 과목으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뭐 수능 치면은 예전처럼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로 다 만점을 받아야만 되는 어떤 그런 수준에서는 수학에서 3문제 삐끗하면은 뭐 그냥 등급이 딱 떨어지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나 과에 못 가는 이런 현상이 뭐 아직도 여전할 텐데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렇게 수학을 갖다가 중시하느냐라는 것은, 그런 최상위 정점에 있는 이 친구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수학적 논리력이거든. 인문학적 논리력도 중요하지만 수학적 논리력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수학적 논리력이 뭐냐? 도대체 뭐기 때문에 그 사회 정점에서 지배계층에 있는 애들이 그걸 그렇게 중시하느냐 하면, 다름 아니라, 예, 지금같이 객관식이 아니고 이제 주관식으로, 심하면은 2시간 주면서 3문제 딱 주면서 2시간 주고 풀으라고 한다. 옛날 동경대 입시 문제가 그런 게 있어요, 일본에. 또 그런 거 이제 문제 가져와가지고 본고사 세대는 그런 거를 어떻게 입수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 해외 서적 파는 그런 서점이 생겨가지고, 그런 데 가면은 우리 돈 곱하기 뭐, 그러니까 환율 뭐 10배 곱하기 거기다가 뭐 또 한 3배 정도 더 곱해가지고 우리 돈에 한 30배를 주고 그 책을 사와가지고 그걸 풀고 이렇게 했다, 옛날 본고사 시절에. 그러니까 그 수학 그런 난해한, 그러니까 이게 뭐 대학 가가지고 응용 수학 가고 뭐 선형 대수학 이렇게 가고 뭐 차원을 높이 가면은 그 비하면 수학도 아닌데 수학도 아닌데 미적분이라든지 뭐 초월함수 미적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벡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비하면 수학도 아닌데, 아무튼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하나 딱 주어지고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조건들이 딱 주어진다고. 조건들이 주어질 수도 있고 조건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문제를 갖다가 일단 이제 풀어가기 시작해. 처음 딱 출발점에서 이거는 뭘 묻고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뭐 수열 극한에서 적분으로 이어지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딱 공부가 돼 있으면 눈에 보이거든. 그러면 이제 수열 극한부터 막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럼 거기에 관련된 조건을 갖다가 딱 이어가지고 막 풀다 보면은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미적분 단계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키포인트, 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여기서 도출이 돼. 그럼 그 조건을 가지고 다시 뒤에 적분을 풀고 이래 가가지고 답을 찾아내기. 그러면 처음에 조건을 가지고 주어진 문제에 딱 집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갖고 2차 조건이 또 딱 도출이 돼야 돼. 이게 도출이 안 되면 그것은 끝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뭔가 소위 말해서 정점에서 뭐 권력을 다툰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경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뭐 법률적인 어떤 그런 법리 경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안에 딱 부닥쳤을 때, 그게 곧 뭐다? 수학의 문제라. 주관식 문제가 딱 주어졌거든. 근데 조건이 뭐냐면은 그 환경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지. 가령 뭐 경제정책이라면은 그게 금융과 관련된 거면 금융정책이 어떻다라는 것들, 이론이 어떻다. 만약에 소송으로 들어가면은 그와 관련한 법리가 어떤 것들이 있다. 이와 관련한 영미나 대륙법계에서 판례가 어떻다.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이거든. 그런 거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의 논리로, 주장으로 문제를 풀어간다고. 풀어가. 그러다가 뭔가 거기에서 또 결정적인 어떤 증거나 아니면 단서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도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가가지고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딱 누른다. 그러니까 수학적 논리라는 것은 사회 정점에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경쟁하는 그런 개인이나 어떤 조직, 집단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수학적 논리력이란 말이에요. 왜? 문제 해결 능력이 쉽게 말하면은 이거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논리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갖다가 그 수학 시험으로 평가를 하고 그걸 갖다 통과한 녀석들을 다 끌어올려준단 말이지. 서울대 연고대로 올려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그 기득권을 갖다가 쭉 이어가도록 한다 이거. 그러니까 수학 그거 뭐 왜 해? 사회 나가지고 써먹지도 않을 텐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 사회의 어떤 정점에 있는 그런 어떤 세력들의 어떤 존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세계 역사도 그렇고. 그런데 가능한 그 위에서 그 조작하는, 상징 조작을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으로 비치도록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지 여론 조작을 한다든지 상징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하나의 정치 공학적인 매니플레이션을 한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 그런데 이제 막 제가 앞에 얼핏 한번 이야기했죠, 그죠? 언론이 거짓말을 하는 걸, 이게 거짓말이다라는 걸 갖다가 100% 아주 간단하게 찾아내는 방법이 뭐다? 모든 언론들이 똑같이 앵무새로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떠들고 있는 거는 다 가짜고 거짓이고 날조다 말이에요.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좀 이야기가 약간 다른 데로 흘렀는데요. 그런 논리력, 그러한 논리력의 최정점에 있는 애들이 누구다? 아인슈타인을 필두로 하는 이론 물리학자들, 전체 물리학자들은. 거기다가 뭐가 더해진다? 상상력. 보통 범인들은 생각도 못하는 상상력을 막 하잖아. 막. 우주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막 빅뱅이 나고 뭐 어쩌고. 그거 누가 알아? 어떻게 알아? 뭐 실험을 해가 관찰을 해가지고 아나? 이론 물리학은 실험이 안 되거든. 어떤 상상력을 갖다가 하나의 그 전제로서 딱 던진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어떻게 이 명석한 논리력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부인 못할 정도로, 물론 거기다가 간단한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 같은 실험들이 이렇게 뒷받침이 돼주면은 금상첨화지. 그래 다른 사람이 입을 갖다가 못 댈 정도로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딱 정립을 해가 이론으로 딱 낸다고. 그게 상대성 이론이고 뭐 다 그런 거라. 그러니까 그게 물론 현재 현상에서 실제 하는 어떤 그런 뭐 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로 허무맹랑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사업하고도 비슷하지. 왜? 종교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신을 갖고 어쨌든 막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이론 물리학자, 천체 물리학자, 우주 과학자들 다 뭐라? 뭐 보통 사람들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 뭐든지도 모르는 거 가지고 그냥 논리력과 상상력으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바하고 팔고 있잖아. 우주과학은 뭐야? 지금 뭐 우리 그 뭐지? 지구 평면론자들 있잖아. 지구가 둥그렇지 않고 이게 평면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면 그것도 또 그럴듯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그 평면론자들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대기층을 뚫고 못 나간단 말이야. 로켓이 나가면은 거기서 뭔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고열에 막 산화가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 증거가 봐라. 로켓 발사하면은 처음에는 쭉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계속 비스듬하게 날아가지 않느냐. 육안으로 봤을 때. 뭐 그런 것들도 증거를 대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죠? 이거는 뭐 이게 지구가 둥근지 평면인지 그거는 저는 입장은 보류합니다. 아무튼 둥글다고 해야 맞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그것도 중도라. 둥글 수도 있고 납작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가면은 평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둥글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게 중도라기보다는 이중적이다. 중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어떤 뭐 외형적으로 전혀 다른 성질이 같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 어떤 뭐 그 성질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아마 좀 이중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엉뚱한 대로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아인슈타인을 대표로 하는 이론 물리학자들의 그 치밀한 논리력과 상상력, 이걸 가지고 지배해 왔는데, 양자역학은 뭐냐면은 그걸 벗어나 있거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은 과학이 아니다 그래. 과학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잡스런 생각일 뿐이다 이 말. 사실 뭐 상대성 이론도 보면 뭐 50보 100보라고 할 수 있는데 50보 100보라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뭔가 진실에서 벗어난 것도 있고 진실과 부합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그건 오로지 뭐다? 그 부합하는 놈, 그 놈만 지가 부합한다는 거 알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놈 지만 벗어난다는 거 알 뿐이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어. 그랬죠. 장미를 제일 잘 아는 놈이 누구다? 잘 설명할 수 있는 놈이 장미 그 놈 그밖에 없어. 그걸 갖다가 뭐 화가나 아니면은 문학가들이 와가지고 뭐야 뭐 100년 동안 묘사를 해봐. 장미 그 자체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냥 장미가 한번 그냥 쓱 꽃을 피우면은 그게 장미야. 이해가 됩니까? 우리 백봉 김기주 선생님 그 금강경 강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적절한 어떤 그런 비유였다. 제가 금강경 강송을 읽고 난 뒤에 딱 기억에 남는 거는 그게 명확하게 기억에 남더라고. 장미라는 놈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놈은 장미 그놈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청정법신. 이 놈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놈은 누구다? 청정법신 그놈이다. 그럼 그놈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청정법신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내가 청정법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자꾸 겉돌고 있죠. 그죠? 왜 겉도냐면 그런 아인슈타인의 그 명석한 두뇌로도 안 돼. 왜? 아인슈타인은 육식의 극치까지 올라간 레벨이라고 보면 양자역학은 뭐다? 육칠식을 벗어난 영역, 벗어난 영역. 쉽게 말해서 아레아식 영역, 아레아식 영역. 이제 확 이해가 됩니까? 양자역학은 육식의 영역으로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마치 육식 가지고 5의 1회를 갖다가 재단하는 거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 보고 양자역학 지금 과학이 아니야 하는 거는 육칠식의 어떤 그런 경계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경계에서 5의 1회 따위는 없어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둘러왔어.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이 불교를 미래의 종교가 아니고 그걸 넘은 우주적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자신이 다다를 수는 없지만 뭔가 불교라고 하는 이 것이 풍기는 아우라 같은 게, 아우라. 사람 같으면은 뭐 그런 어떤 기라 이런 걸 갖다가 아인슈타인이 뭔가 느꼈다는. 그러니까 그래, 불교는 뭐 우주적 종교다라고 했는데 왜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면은 양자역학이 불교의 그 모든 정수 아젠다를 갖다가 하나씩 드러내 보이고 있거든. 무슨 말이가 됩니까? 그걸 갖다 제가 앞에서 9편의 영상으로 쭉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물론 불교의 그러니까 소위 말은 깨달은 이에 그런 경지까지는 양자역학이 못 갔거든. 양자역학은 지금 겨우 이제 물질이 공하다라는 그 정도. 그것도 아주 그 미세과학 영역 부분, 매크로한 게 아니고 전체 물리학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저기 전체 물리학이나 매크로한 거나 마이크로한 거나 어떻게 보면 같거든. 왜냐하면 그 자리는 크고 작은 게 없기 때문에 우주를 갖다가 딱 잡아가 꽉 짜면은 진짜 좁쌀 하나도 안 된다니까. 크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양자역학은 불교의 어떤 그 여러 아젠다들 중에 이 소위 말하는 물질이 공하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증명한 거라고. 근데 불교는 뭐다? 색뿐만 아니고 수상 행식 있잖아. 우리의 감정, 느낌, 이런
신체의 어떤 인체적 메커니즘도 다 공하다. 이게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온개공이거든.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어쨌든 그 물질이 공하다라는 그 측면에 있어서는 불교의 도리를 그대로 어쨌든 증명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증명을. 그거는 제가 이제 이어서 그 이중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증명을 했어.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면 뭘 해야 된다? 수상 형식까지 우리의 감정, 어떤 의지, 이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요소까지 비물질적인 것조차도 다 본래 공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증명할 차례다 이 말이에요. 양자역학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 스카 세종께서는 뭐 2500년 전에 보리수 아래 앉아가지고 그걸 뭐 한 방에 그냥 자기가 앉아 실험체가 되고 그 환경이 실험실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실험 주체가 되어가지고 그냥 3일체로 혼자서 1인 3역을 하면서 그냥 다 밝혀내버려요. 그 도리를 갖다가 다 그냥 훤히 알고는 다 말씀은 못 하셨지. 말씀은 못 하셨는데 그 도리는 이제 완전히 체득을 한 거지. 그걸 갖다가 이제 말씀으로 은설로 아무리 해도 그 자리를 못 드러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양자역학이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런 맥락에서 그것을 접근하고 지금 조금씩 증명해 가고 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오매 일회 역시 양자역학으로 그 경계가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좀 다른 이야기가 있었는데 역시 또 다른 이야기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양자역학이 증명하고 있는 그 불교의 아젠다가 뭐냐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뭐 어디서부터 비롯되었고 그 중심 주제는 뭐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어떤 그런 연구 성과와 그것이 불교의 어떤 아젠다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까지 일단은 이해를 해야만 오메이레와 양자역학도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자역학의 출발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서양 과학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빛이 빛. 먼저 빛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가 있습니까? 빛과 어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말 최근에 많이 있었죠. 그죠? 빛은 뭐다? 빛은 신성과 그리고 천사고. 그죠? 하느님과 천사고. 어둠은 사탄과 악마들이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쫙 나눠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쪽 이제 이집트나 이런 데 보면은 태양신. 그러니까 뭔가 빛을 숭상했다는 밝음을 숭상했다. 근데 그걸 보면은 우리 또 이 동양 쪽은 뭐냐면은 우리가 현묘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천 따지 금을현 누루황 천자문처음에 금을현 나오잖아요. 현. 그게 좀 어둡다 이런 뜻이거든. 극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고요할 고요할 적자 성성적적하다 할 때 그런 어떤 그보단 좀 이래 하여튼 좀 어두움. 그러니까 금을현이라 그러지. 근데 새까맣다, 칠통이다 이런 건 또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아무튼 서양과학의 가장 그 핵심 뭐냐면은 이게 신의 어떤 그 화체로서 드러나는 빛을 갖다가 신이 그 어떤 본체를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는 하나의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빛이라는 존재가 뭐냐 그게 이제 곧 신이라는 그 존재를 갖다가 어쨌든 밝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빛에 대해서 그 그리스 시대 때부터 뭐 철학자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많았지. 근데 일단 빛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빛도 어쨌든 다 분별식으로 보면은 일체 어떤 그 개체들과 마찬가지로 뭔가 빛도 이 알갱이일 거단 말이야. 입자일 거단 말이야. 입자.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알갱이들이 빛을 발하면서 이렇게 발산이 될 거다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 같은 거 오래된 공 같은 걸 갖다가 햇빛 쫙 비치는데 이렇게 벽에다가 탁 때리면 그 먼지가 확 이렇게 쫙 퍼지듯이 그런 어떤 원시적인 이제 첫 번째 사고는 그랬던 거지. 빛은 입자다. 그런데 이제 뭐 또 인지가 좀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느 학파에서 입자다 그러면 그 반대하는 학파는 입자가 아니라고 증명을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다 분별식에서 나오는 이제 암안에서 나오는 거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인간사가 다 그렇게 펼쳐지는 건데 그러다가 뭐 또 보니까 뭐 이렇게 가령 예를 들어서 호숫가 갖고 뚱 하나 던졌는데 뭐가 파동이 이렇게 쭉 펼쳐지니까 그것은 이제 문득 생각하는 거지. 빛도 이렇게 파동같이 이렇게 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다가 파동이다. 저 입자라니까 그냥 파동이다 이러는데 막 싸운 거지. 물결 같은 파동이고 공기같이 형체 없이 이렇게 어쨌든 공기가 입자냐 하면은 공기 입자라고 못하잖아. 그 입자수를 주장하는 그 관점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파동인가? 이렇게 먼저 막 싸웠던 거예요. 싸웠던 게. 그게 쭉 왔다가 이제 아이작 뉴턴, 뭐 뉴턴 하면은 뭐 사실 뭐그 고전 물리학의 뭐 최고 대장. 그러니까 이제 뉴턴이 와가지고 뉴턴이 이제 입자다. 그래서 논쟁을 갖다가 이제 뉴턴이 워낙 권위자니까 뉴턴 입자다 해버리니까 이제 입자설이 이제 쭉 굳어졌지. 그러다 쭉 내려오다가 20세기 초쯤 돼가지고 그때 제임스 영인가 그러니까 여전히 입자라 해도 아니야. 왜냐면 학파가 갈려 있었을 때니까 뉴턴 역학의 그 주류 쪽은 쭉 내려오면서 입자야 하는데 이게 비주류 쪽에서는 뭐다 저거 언제 한번 엎어야지 무슨 입자야 파동이지 이러면서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겠지.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이중 슬릿 실험을 딱 해봤는데 제임스 영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게 파동이라는 게 딱 드러난 거야. 파동이라는 게. 이제 이중 슬릿 실험이 뭐냐 그러면은 제가 그 양자역학과 양자역학 불교를 입증하다 할 때 제 1편인 색즉시공과 양자역학에서 그 해놨습니다. 그 영상 들어가 보면은 이중 슬릿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영상 그 화면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참고하시고요. 아니면 제가 커뮤니티란에 그 이미지만 따가지고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끝까지 가기 뭐 하신 분은 커뮤니티란에 오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제 말 이야기를 잘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 슬릿이 뭐냐 그러면은 앞에 이제 슬릿을 두 개를 이렇게 놓습니다. 뒤에 벽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빛을 쏘는 겁니다. 근데 이중 슬릿을 이제 하는데 이제 손가락 여러분 딱 보기 바랍니다. 요렇게 딱 두 개의 또 홈을 이렇게 딱 파는 겁니다. 물론 이건 다 차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여기만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빛을 딱 쏘면은 또 딱 직선으로 돼 있는 그 틈 사이로만 이렇게 딱 빛이 투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뒤에는 이제 벽을 딱 만들어 놓은 거죠. 왜? 이게 가가지고 무슨 결과를 갖다 관측하기 위해서.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빛을 갖다가 딱 쏘거든. 그러면 빛이 입자라는 경우로 생겨. 입자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세한 알갱이지만 어쨌든 그 두 개의 슬릿 중에 한 곳만 이렇게 돌파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슬릿을 갖다가 돌파하는 녀석도 있을 거고 왼쪽 지나는 녀석도 있을 거라. 이게 서로 교차는 안 돼. 무조건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나가야 돼. 왜? 입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벽 뒤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입자일 경우에는 나란히 두 개 딱 선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딱 생기겠죠. 그죠? 왜? 그 두 슬릿 사이로만 이렇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파동일 때는 어떨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파동일 경우에는 물결같이 이렇게 간다면 여기서 그 빛을 갖다가 쏘았는데 뭐 전자라 생각이 됩니다. 쏘았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흔들리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어느 쪽에 슬릿을 투과할지 모르거든. 결국 한 슬릿을 투과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흔들리면서 간다. 흔들리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중첩적으로 가니까 어떤 녀석은 오른쪽으로 투과하고 어떤 녀석은 왼쪽으로 투과하는데 투과하면서도 계속 흔들리잖아. 이렇게. 입자는 바로 가는데 파동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간섭 무늬가 생기지. 파동들끼리 막 해가지고. 가령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그 호수나 이런 물에다가 돌을 갖다가 두 개를 동시에 딱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려지면서 막 얽히죠. 이게 이제 간섭이거든. 간섭.
그러면서 간섭 무늬가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그 슬릿을 지나면서 생기니까 어떻게 뒤에 벽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줄로 이렇게 딱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 줄이 생기는, 여러 줄이. 이해가 되죠, 그죠? 왜? 이 파동이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붙이를 이렇게 쭉 했다고 생각해요. 세로로 쭉 이래버린 거고, 입자할 때는 뭐다? 아래로 그냥 이렇게 쭉 껐다라는 이야기.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입자할 때는 이중 슬릿을 지났을 때 뒤에 벽에는 뭐다? 세로로 딱 두 개 직선이 딱 생기는데, 파동일 때는 그냥 붓으로 쓱 칠해놓은 것 같이 뒷벽면을 갖다 전부 다 덮어버린다는 이야기죠. 너무 쉽죠? 파동 생각해보면, 그죠? 그랬는데, 이제, 일단, 그, 기본적인 어떤 개념, 이론, 얘가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제임스 영이 전자를 갖다가 딱 쏘은 겁니다. 전자총에서. 딱 쏘았는데, 나중에 딱 확인해 보니까, 뭐다? 줄이 두 개가 딱 있는 게 아니고, 다다다다다다닥. 파동의 현상이 딱, 이제, 결과가 나온 거지. 뭐, 이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고, 전자, 즉 빛은 뭐다? 파동이다. 이래 된 거야. 파동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입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 파동이야. 그러면서 또 이제 한 입자를 증명해 보려고 또 여러 가지를 해봤겠죠, 그죠? 근데 앞에 이제 그 파동으로 결과가 나온 그 실험은 뭐냐면은 그 소위 말하는 어떤 박스, 이중 슬릿 실험을 한 전자총을 쏘고 하는 그 박스가 전부 다 안에가 뭐였다? 완전 진공 상태였다. 완전 진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빛을 갖다가 이렇게 실체를 갖다 정의를 할 때 우리 지구상에서 이렇게 보는 빛도 있지만 지구상을 벗어난 우주 공간에서 했던 빛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 공간은 진공인가? 진공일지 아닐지는 뭐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진공 이런 생각 할 수 있으니까, 왜? 우리 지구의 어떤 환경하고 다르다 보고, 그러니까 아마 처음 실험을 할 때 진공으로 실험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완전 진공으로 딱 실험을 했는데 파동이라. 그런데 이제 입자설을 갖다가 주장하는 측에서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걸 완전 진공 상태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관측을. 그러니까 앞에는 완전 진공 상태에서 관측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딱 보니까 파동이라.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관측을 한다고, 관측을. 응? 근데 관측을 하니까 이번에는 파동으로 디스크린 같이 쫙 이렇게 펼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실험 환경에서 했는데 관측을 하니까 두 줄로 직선으로 쫙 나와. 이해가 됩니까? 관측을 하니까 딱 직선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제 입자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봐라, 입자잖아. 너그 임마 그 실험 갖다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래 됐다고 하니까 어디 아니다. 다시 진공 상태에서 그래 우리 진공 상태에서 했어. 한번 해볼까? 하니까 파동이야. 봐 파동이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또 봐 관측 봐봐 같이 봐봐 입자잖아. 이래 된 거지. 이거는 뭐 아무리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타입을 해가지고 빛 전자는 뭐다?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이걸 이제 뭐 양광자설인가 뭐 그런 거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파동이면서 입자다. 이렇게 이제 일단 양자역학이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내린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이중 슬릿 실험이 불교의 그 골수,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온계공 이걸 그대로 증명해버린 거예요. 왜 또 그러냐면 그 뒤에 뭐 플러렌이라는 고분자 물질, 그러니까 뭐 전자나 이런 것보다는 뭐 엄청나게 큰데 우리 인체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것도 막 정말 미세물질이지만 전자보다는 엄청 크다라는 얘기. 뭐 최근 실험에는 뭐 무슨 DNA를 가지고 실험해 보니까 그 DNA도 이중슬릿 실험을 하니까 완전 진공 상태에서는 파동으로 딱 드러나는데 관측을 하니까
입자로 드러나더라. 지금 여기까지 실험이 됐다 그러거든요. 작년까지인가 뭐 1917년 한 21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재작년쯤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빛이라고 하는 거기서 전자라고 하는 거기서 점점점 이제 등치를 키워오는 거지. 이 정도 왔다 그러면은 사실은 유출을 해보면은 뭐다? 우리 일반계에 있는 모든 물질도 다 그런 양자역학에서 입증한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중첩적으로 가진다. 동시가 아니고 중첩적으로 가진다. 그러면 이 중첩의 의미는 뭐냐? 완전 진공 상태일 때는 색이, 입자가 사라지고 다 파동이 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관측을 해가지고 관측을 하는 경우에는 그게 파동이 아니고 입자로 드러난다. 그럼 여기서 입자는 뭐다? 색이다. 색. 형체를 가지는 색이다. 그러면 파동은 뭐다? 그 형체를 알 수 없는 공이다. 공.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게 색이면서 공이고 공이면서 색이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단순히 뭐다 지금? 변수가 하나 있다. 변수가. 관측. 그죠? 관측을 했을 때는 색으로 드러나고 전혀 관측이 없는 완전 진공 상태일 때는 뭐다? 파동으로 드러난다. 이게 뭐다? 관측을 할 때는 색, 관측이 없을 때는 완전 진공일 때는 공이다. 공. 색, 즉시 공. 왔다 갔다 하는데 변수는 뭐다? 관측이다. 관측. 이걸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결 어긋남이라 하거든요. 결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뭔가 바이어스가 탁 생겼다는 이야기죠. 왜곡이 탁 생기면서 그 왜곡이 뭐다? 관측.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또 누군가는 하여튼 희대 천재들이니까 수학 가지고 그 파동 방정식을 또 누가 만들었어. 파동 방정식을. 파동을 갖다가 정의하는 방정식을 만들었다니. 방정식을. 거기서 어떤 변수가 하나 딱 들어가면 이게 뭐다? 결 어긋남을 일으키는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지.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 딱 볼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지. 뭐냐면은 물이 영하 0도에 딱 가면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잖아. 그게 액체라고 하는 그 파동 방정식을 갖다가 0도라고 하는, 영하 0도라고 하는 그 변수가 들어오면서 결 어긋남을 발생시키면서 그걸 갖다가 점점 고체로 만든다. 그 이해하기 쉽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측이 있으면 입자, 색이고 관측이 없는 완전 진공 상태에서는 파동인 공이다. 여기서 관측은 뭐다? 그럼 관측은 연기단 말이야. 연기. 관측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 보는 데서 모든 에너지가 같이 나오면서 어쨌든 그 파동 방정식을 갖다가 와해시키는 결 어긋남을 발생시킨다. 그게 뭐다? 연기단 말이야. 연기.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래의 우리의 자성은 파동이라, 공이라. 그런데 연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색으로 놔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골수가 뭐다? 이거는 화두공안에서도 최고의 경지를 드러내는 그 자리단 말이야. 이게 뭐다? 중도 연기단 말이야. 중도 연기. 불교는 중도 연기단 말이야. 뭐다? 중도가 뭐다? 색이면서 공이고 공이면서 색이다. 완벽한 중도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기를 통해서 이게 색으로 놔두고 그 연기가 사라지면 다시 공으로 돌아가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양자역학의 그 실험을 통해서 불교의 그 공즉시색, 색즉시공의 그 도리가 중도 연기라고 하는 불교의 최상승 골수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말이지 막 꼬일락하네. 흥분을 했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그거는 그렇다. 그러니까 공이면서 색이고 색이면서 공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양자역학의 그게 입자냐 파동이냐. 근데 입자면서 파동이고 파동이면서 입자인데 그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동시에 이게 동시에 우리 현상계에서는
출현할 수가 없지. 색이면 색이고 공이면 공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연수가 뭐다? 관측인데 그게 우리 삶에서 현상계에서는 뭐다? 연기단 말이야. 연기. 뭔가 고요한 진공 상태에 그 결을 갖다가 깨뜨리는 뭔가의 인연이 딱 발생하면은 뭐다? 색으로 쫙 놔두면서 이 삼라만상이 다 펼쳐진다. 너무도 명징하죠. 그죠? 양자역학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그게 안 되지. 왜? 아인슈타인의 그 주류 물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분석적 논리력이라는 것은 서양과학의 그 전통적인 분석 도구인 이분법적 인식이거든. 그 뭐 영어로 하면 디코토미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법적 인식이 지배하고 있는. 이게 뭐다? 지금 우리 해오 점수에서 뭐다? 분별식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게 전부냐? 분별식 가지고 깨달았다 그러고 분별식 가지고 모든 걸 재단하려고 하니까 5의 1회조차도 지금 양자역학의 그 골수에도 안 되는 아직까지 못 미치고 있는 그 5의 1회조차도 요달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됩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경지에 있다는 얘.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경지에서 보면은. 그런데 정말로 양자역학은 어떤 불교의 그 요체 아젠다와 맞닿아 있다. 그런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걸음마 단계. 수상행식과 같은 이런 것들도 다 이러한 그러니까 입체이면서 입체이면서 파동인라는 이런 어떤 성질까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돈수의 경지에서 깨달은 선사들의 경지에서는 너무 쉽거든. 이게 너무 쉽거든. 왜? 그 자신이 직접 자기가 그 파동이라는 것을 갖다가 체험한 게 그게 청정법신을 갖다 요달한 경지거든. 내가 그런 양자역학에서 증명한 그 파동이라는 그 자체를 갖다가 내가 몸소 실참 실수를 통해 가지고 정득을 해. 정오를 했다니. 응? 그거 하나가 됐다. 그게 청정법신의 경계고 그 청정법신의 경계에서 결 어긋남을 통해 가지고 색으로 놔두면서 살림살이를 펼치는 즉 중도 연기의 그 도리를 갖다가 다시 그 청정법신의 자리에서 오롯이 느껴서 이 청정온을 통해서 드러내는 이게 뭐다? 그게 중도 연기란 말이야. 중도 연기. 그래서 중도 연기가 최상승의 도리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두공안의 최상승의 자리가 바로 이 중도 연기 자리거든. 중도 연기 자리. 그런데 해오점수는 연기는 흉내내. 연기는 왜? 우리 현상계에서 색으로 드러나는 경지이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청정법신을 요달한 돈수의 관점에서 입전수수의 그 삶을 갖다가 막 노래하거든.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낮에는 밭에서 호미질하고 또 산에 올라 나물 캐고 저녁에 내려와가지고 뭐 동네 아이들하고 좀 놀다가 뭐 어떤 데는 또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입전수수의 경지나 해오점수의 모구 단계에서 뭐 자기가 깨달은 도인이라고 오보림하는 경계나 다르지 않거든. 그건 흉내낼 수 있어. 쉽게 말해서 연기는 흉내낼 수가 있어. 개성에서도 그렇고 오도성에서도. 그러니까 해오점수의 그 견성했다라고 하는 그 쉽게 말한 도인들이 쏟아낸 개성이나 오도성을 보면은 대부분 다 입전수수를 노래하고 있거든. 왜? 자기는 오후점수 경계에서 하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되거든. 구분이. 누가 물으면 자기는 입전수수 경지래. 근데 청정법신 경지는 요달을 못 했거든. 그 파동, 양자역학에서 증명한 그 파동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거든. 관념으로만 있어, 이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할 거지만, 이 감각 없는 이놈을 갖다가 느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감각 없는 이놈은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밖에서 구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거든? 그죠? 근데 이놈이 지금 느끼래. 뭘 느끼래? 지금 밖에서 느끼라잖아. 밖에서 나와 경계가 돼 있는 이놈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보니까 내 이 온도 공하고 나의 그 수상행식 감각도 공하고 결국은
나의 그 찌끄기, 건즈라고 하는 아리아식 이놈조차도 공하더라. 그래서 일체가 공하더라 하는 걸 갖다가 실참 실수를 통해서, 뭘 통해서? 화두 참고를 통해서 화두를 투과하면서 그 자리를 직접 경험하면서 그놈과 하나가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러면서 전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단 말이야. 그게 청정법신을 요달하는 건데, 그 경지는 알려야 할 수 없으니까, 해오점수에서. 그거는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하고 있는. 벌써 뭐야? 아르마리 갖고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의 그 도리를 갖다가 그 잘난 희대의 천재적인 이 분별식 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몰라. 나 모르겠다 이 소리거든. 양자역학은 과학이 아니다는 소리는 아인슈타인이 나 양자역학 도리를 모르겠어. 그 소리라니까. 맞습니다. 해오점수에서 오직 모를 뿐 하는 거는 저는 그런 경지 모릅니다. 이 소리라. 그러면서 다 안다고 그러지. 사실은 지금 오매이려하고 양자역학하고 관계를 이야기를 한다 했는데 이 뭐 양자역학 이야기하다 보니까 할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끊고요. 이 영상 여기서 끊고 다시 이어가지고 오메이리와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